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만남이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가 돼서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일 경제 갈등이 증폭되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 정이 함께 모여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의미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가 많았던 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표현에 넣지 말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논의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이 부분을 넣자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역시 또 제일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 두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마지막까지 좀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회동은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만에 성사된 회동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전국 현안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이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또 거기까지 가서 갑질을 해대는 통에 공동 발표문 하나 만드는데도 난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내용인즉 공동 발표문에 추경이 증액될 수 있는 문구와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 문구를 빼자고 주장한 겁니다. 이분은 대체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입니까? 정말 토착 외구임을 매순간 인증하고 다니십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을 노리시는 분이라는 게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구이길래 그랬을까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지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쟁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할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결국 황교안 대표의 반대로 다른 문안으로 대체되면서 공동 발표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저곳에서 황교안 대표를 성토하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반대하려고 청와대를 간 거냐? 도대체 일다운 일 좀 해라. 거기까지 가서 갑질이냐? 저도 이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무엇을 떠나서 국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피력해 보이고 싶었던 황교안 대표의 삐뚤어진 욕망, 차기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국익까지 저버린 행태, 국민이 꼭 심판할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제적 위기 앞에 조속한 추경 처리를 야당에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합의문엔 담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통령과 내가 추경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 사안이라며 응답하지 않아 발표문에 못 넣었는데 그 점은 문 대통령이 아쉽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추경이 거듭되지 않아 내일 처리가 안되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른다며 이런 부분을 외면하는 한국당에 유감스럽다고 했는데요. 반면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추경에 관한 얘기를 공동 발표문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나는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양보를 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은 전혀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목선이라는 것은 1년에 수십 척이 내려오는데 목선 내려왔다고 장관을 해임하면 아주 나쁜 국회에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는 국가 경쟁의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명시되지 않은 채 노력한다는 표현으로 처리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넣는 것에 한국당의 반대가 많았다면서 그것을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아쉬운 기력을 보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관련 산업에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구체적인 경제 대책으로 합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였지만 황교안 대표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반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민한 법제도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발표문에 포함됐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문구를 담자는 제안에 대해서 한국당은 당초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문구를 발표문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한국당의 반대 주장이 있어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심 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규탄과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 사당 대표가 동의했지만 끝내 황교안 대표가 그것은 원내 소관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